많은 직장인이 이른 나이부터 퇴사를 고민합니다. 직장 생활만 해서는 원하는 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것이 정말 오답일까요? 책 C의 유전자에서는 C의 유전자를 개발해 나간다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원하는 부를 온전히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직장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제가 강의를 어느 대기업에 갔는데요. 그 대기업에 신입사원분이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게 정답이냐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어떤 분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회사 다니는 게 상상과도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벌써 한 몇 년 전이거든요. 회사 열심히 다녀서 임원 되셔라, 그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캐치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장분보다도 어떤 직원분이, 작곡가 부인분이 연봉이 200억이더라 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왜냐면 그분은 성과를 내고 자기 분야에서는 디렉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팀을 이끌고 있고, 그래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핵심은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 있냐, C레벨이 될 수 있냐가 핵심이 됩니다. 지금 직장의 변화는 이 한마디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사라지는 시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들도 하나둘 직급을 없애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은 직장의 구조를 바꾸고 있을까요? 직급을 없애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걸 가장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바로 직장인 분들이에요. 근데 회사가 왜 이렇게 할까를 잘 포착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가 이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이익 추구하잖아요. 예전에는 조직이 관료화되어 있고 비대했거든요. 그 비대하면은 경영자가 있어도 그 경영자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보고를 받는 사람도 누군가가 그거를 정리해 주길 원했어요. 중간관리자도 중간관리자가 생겼는데, 이제 시대가 바뀐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영자분들이 경영을 하기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든지 모바일 환경이 됐다든지, 이젠 너무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의사결정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간편해졌어요. 그래서 바뀌는 세상은 의사결정자와 그 의사결정자 일을 해주는 오퍼레이터라고 저는 지칭을 할게요.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양극화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이미 벌써 실리콘밸리나 미국에 있는 우리가 선진 기업 문화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유능한 디렉터와 오퍼레이터로 조직을 양극화시키는 것이 중간관리자 여러 명을 두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더구나 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대표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기업의 운영 방식은 이러한 수직 구조에서 다원 양등 구조, 즉 의사결정을 하는 다양한 디렉터들이 동등한 권력에 위치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는 디렉터, 그들이 바로 C레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 회사에 직급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승진이라고 하지 않죠. 승격이라고 해요. 승격은 저는 다른 말로 우리가 편하게 레벨업이거든요. 그럼 레벨업의 끝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C레벨이죠. 그래서 C레벨이 되기 위해서 유전자,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유전자 DNA부터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양극화가 돼버리거든요. C레벨 의사결정자가 아니면 오퍼레이터로 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오퍼레이터는 리스크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대체가 불능한 의사결정자를 우리는 정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퍼레이터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다 라는 거죠. 대체 가능한 오퍼레이터로 남지 않으려면 C레벨로의 진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C레벨이란 누구이며 기존의 임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원분이라 하더라도
이건 제가 의사결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저는 C레벨은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C레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뭐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는 29살인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하세요. 중국 쪽의 비즈니스한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받는 대우는 부사장 대우를 받으세요. 우리나라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부사장 대우를 받아요. 29살인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대리 됐을까? 그분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의사결정자가 되고 그만한 보상을 해주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의사결정권을 갖는 C레벨에는 대표적으로 대표이사인 CEO,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CMO 등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업의 목표나 방향, 사업의 정체성에 따라 새로운 C레벨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C레벨로 올라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가치는 미래에 얼마의 캐시를 줄 거냐, 말 그대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냐가 있고요. 현금 흐름을 창출해도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리스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는 떨어져요. 그게 가치평가 공식의 기본이거든요. 급여랑 상여금 이렇게 앞으로의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나의 지금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리스크를 초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술 언어를 알고 영어를 알면은 내가 한국에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근무할 수도 있어요. 초월을 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의 리스크를 초월한 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그 리스크를 관리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그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 우리를 따지면은 월급이 되겠죠. 그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는 리스크를 초월했기 때문에 나오는 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C레벨이 됐다는 거는 회사하고 내가 목표가 일치돼야지 가능하거든요. 진정한 C레벨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회사의 성과랑 연결이 돼야지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그게 일치시킨 분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로도 나오는 거죠. C레벨의 공통적인 특징은 리스크를 0에 가깝게 만들어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즉, 조직과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 C의 유전자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C레벨이 얻을 수 있는 부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평균 연봉 대비 C레벨의 연봉이 1000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등기 임원분들의 연봉이 일반 평균 연봉 대비해서 10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심화가 될 거예요. 신생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스탁 옵션을 주게 됩니다. 되게 핵심 직원이라는 거는 앞으로 C레벨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우리는 확보하기 위해서 스탁 옵션을 주는데 그 스탁 옵션의 가치가 훨씬 연봉의 가치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지겠죠.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몇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계시죠? 8시간 이상 보내지 않나요? 근데 그 8시간 중에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창도 몰래 보고 코인은 어떻게 되고 있지? 부동산 어떻게 되지? 그걸 걱정하는 거는 저는 낭비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최선의 부는 내가 지금 시간을 쏟고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부를 얻는다면 그건 또 최선의 부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게 예전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다리를 이제는 점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핵심은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 있냐, C레벨이 될 수 있냐가 핵심이 됩니다.